제가 저희 양갱이를 위해 했던 최악의 선택이 뭐냐면요. 바로 한 동물병원의 말만 듣고 제일 비싼 관절 영양제를 1년이나 먹인 거예요. 아니, 이왕 먹이는 거 가장 확실한 걸로 해주고 싶잖아요. 저희 강아지가 형제들이랑 논두렁에서 발견됐거든요. 생후 1개월 때. 그래서 엄마 젖을 많이 못 먹고 영양이 부실하다 생각해서 관절 영양제, 뼈 영양제 같은 건 진짜 제일 좋은 걸로 해주고 싶었어요. 비싼 만큼 비싼 값을 하겠지. 근데 이상하게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체감상 증상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. 결국 제가 지금 다니는 동물병원에 갔더니 이 영양제 값만 100만 원 넘게 썼는데 상태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는, 더 나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수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저처럼 좋은 거 먹이겠다고 애쓰다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 진짜 많다고요. 왜 비싼 영양제가 비싼 값을 전혀 못하는지, 그리고 이런 증상엔 어떤 걸 먹여야 되는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처럼 그냥 100만 원은 기본으로 아끼시는 거예요. 바로 시작할게요. 먼저 제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. 우선 저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반려동물 영양제는 안 먹여요. 왜냐면 이게 영양제가 아니라 배합사료로 분류되거든요. 우리가 먹는 건강기능식품은 그 원료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인체 적용시험이나 이런 과학적 근거를 제출해야 하고, 가장 중요한 유효성분이 기준치 이상 들어있다는 표준화검사, 규격검사도 의무고, 제조도 건강기능식품 GMP 시설에서만 만들 수 있고, 또 뭐 기능성 심의, 또 사후에도 계속 식약처가 관리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반려동물용 배합사료는 영양제라고 팔지만 허가는 사료로 받았으니까 지방이나 단백 같은 그 등록 성분량, 중금속과 같은 기본 안전성 검사, 요 정도만 의무예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강기능식품 검증들을 하나도 안 해도 팔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람 거 먹인다고 말씀드린 거예요. 강아지 관절 영양제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필수 성분은 3종류예요. 먼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, 유명한 관절 영양제인 사이노퀸이 바로 요 성분이에요. 이거 먹이고 있는데 먹여도 되냐? 언제 먹여야 돼? 많이 물어보셨는데, 사이노퀸이 필요한 상황 첫 번째, 슬개골 탈구 초기, 1기나 2기 초반은 연골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때도 슬개골이 한 번씩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잖아요. 그러면서 연골이 살짝씩 마찰이 되고 탄성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, 그때 이제 글루코사민이 연골 구성 원료를 좀 보충해주고 콘드로이친이 연골을 빵빵하게 수분을 보충해서 더 빨리 닳지 않도록 해줘요. 슬개골은 이제 1, 2기 같은 초반에 관리를 시작하는 게 가장 예후도 좋고 아이한테도 좋기 때문에 초반에 먹여주시면 좋아요. 그리고 좀 선천적으로 슬개골이 약한 소형견들 있잖아요. 뭐 치와와, 포메, 말티즈 같은 경우, 이런 애들은 실제로 일찍 증상이 생겨가지고 뭐 3, 4살 때부터 증상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소형견들은 좀 미리 이 사이노킨으로 대표되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을 보충해주면 좋아요. 그리고 노령견, 강아지 수명이 사람보다 짧기 때문에 노령기 접어들면 연골 수분 빠지고 탄력 떨어지는 게 사람보다 몇 배로 더 빨리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사람 나이랑 이제 환산을 하면 강아지 나이로 한 6살에서 8살 사이, 중년, 그때 이 사이노킨을 복용시켜줄 경우 기존에 이제 아직 남아있는 연골 구조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, 그 외에도 비만견, 몸무게가 조금만 늘어도 무릎에는 거의 뭐 3, 4배 하중이 더 실리기 때문에 비만견이나 이제 활동량이 많은 친구들, 이런 애들은 조금 더 미리 관리를 해주시면 좋죠. 사실 제가 사이노킨 광고도 절대 아니고 저희 양갱이는 먹이다가 지금은 끊었거든요. 이따 말씀드릴 건데, 왜 사이노킨을 말씀드리냐면 글루코사민이랑 콘드로이친, 얘네는 반드시 같이 작용해야 되거든요. 임상에서도 뭐 글루코사민 단독 그리고 콘드로이친 단독 이렇게 투여했을 때는 효과가 거의 없었는데, 이 둘을 함께 투여했을 때 중등도 환자들에게서 통증 지표가 많이 감소됐어요. 제가 이런 사이노킨 같은 걸 찾아보니까 마땅한 게 진짜 없었어요. 사실 이 사이노킨 성분 뜯어보면 하나하나가 다 베스트는 아니에요. 그렇게 하나하나가 좀 아쉽긴 한데, 그런다고 이걸 하나하나 베스트인 거를 사서 잘라서 급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, 얘네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거든요. 제가 나머지 설명드릴 이 영양제들은 조금 빠르게 효과가 나는 약인데, 얘네는 말 그대로 연골이나 관절을 보충해주는 약이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편해야 돼. 복합제해야 돼. 하나만 딱 먹일 수 있어야 오래 먹일 수 있고, 또 가격적으로도 그렇고요. 근데 사이노킨 먹으면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.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의 역할은 그 뼈와 뼈 사이, 관절에 있는 그 완충액을 보충해서 더 빠르게 망가지는 걸 좀 늦추고 남은 연골이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효과가 느려요. 이게 말씀드린 성분보다. 임상에서는 빠르다고 하는데 느려요.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견주분도 계시고, 뭐 요즘에 사람 거 2,000원이 선전하는 그 콘드로이친도 있잖아요. 그것도 효과 없다는데, 의약품도. 근데 이거는 그냥 예방이에요. 그냥 관리. 그걸 아셔야 되고, 또 관리에서 진짜 중요한 게 타이밍이죠. 이미 막 10몇 살이 돼서 관절이 많이 막 이미 말라있고 이미 너무 얇아져 있어요, 연골이. 그런 상태에서는 이 상황을 뒤집는 그런 변화를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. 불가능해요. 그럼 몇 살부터 먹이는 게 좋냐?
이게 영국에서 45만 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을 진료 기록을 전부 모아가지고 관절염이 언제 생기는지 본 연구가 있는데요. 강아지가 첫 관절염 진단을 받은 평균 나이가 10.5세였어요. 진단이 딱 되는 10살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보다 좀 미리 앞당겨서 관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. 그 중에서도 뭐 대형견이나 살찐 중형견 같은 경우는 뭐 6살 정도부터는 관리 시작하시는 게 좋고 뭐 10kg 아래인 소형견은 7, 8살 때부터는 이 사이노킨을 복용해주면 애가 10몇 살 나이 들었을 때 훨씬 더 애가 통증이 덜할 거예요. 오늘 영상 만들기 직전에 쳐보니까 한 달분에 3만 원 아래로 먹이실 수 있더라고요. 그리고 캡슐과 정제가 있는데 그거는 크게 상관없어요. 정제든 그냥 캅셀이든. 저 양갱이는 사이노킨 먹였었거든요. 오진 때문에. 오진 몇 번이나 당하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은 제대로 진단받고 사이노킨 먹던 거 끊고 이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양제 먹거든요. 바로 MSM. 이건 지금 먹이고 있는 거라 제품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아참 여러분, 한 가지만 더요. MSM 얘기 앞서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강아지한테 글루코사민 먹이면 이제 휴지기를 가져야 되는 말이 있더라고요. 근데 휴지기 가지실 필요 없어요. 글루코사민은 뭐 지용성이라 몸에 축적되거나 내성이 생기거나 하는 약도 아니고 그냥 연골의 원료로 쓰이는 아미노당이라서 필요한 건 쓰고 나머지는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거든요. 그래서 몸에 쌓이니까 뭐 휴지기 가져야 된다, 뭐 장기 복용하면 안 된다, 이런 말은 성립이 할 수가 없고 사실 꾸준히 드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. 자, 그리고 MSM.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관절 영양제가 아닐까 싶은데요.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이제 관절이 아프다? 연골이 닳았거나 뭐 슬개골이 문제가 생겼다, 이렇게 관절통을 뭐 뼈나 연골이랑 바로 연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슬개골 초기의 강아지, 또 운동량 많은 친구들, 또 어린 강아지, 또 고양이 친구들, 이런 친구들의 통증은 연골이 아니라 사실 근육에서 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슬개골 같은 게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면 허벅지 근육으로 이걸 잡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좀 딱딱해지고 근육에 피로물들이 쌓이고 또 얘가 너무 열일을 하다 보니까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이게 통증으로 가게 되는 건데, 그래서 이제 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을 먹었을 때 바로 효과가 없는 거고 오히려 이 MSM으로 근육 피로, 경직 증상을 완화시키고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근육이나 근막 같은 연부 조직의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. 먼저 MSM이 정말 필요한 강아지, 사실 저희 양갱이도 해당되는데요. 뭐 슬개골 1, 2기, 그러니까 초기고 뭐 구조적으로 수술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 이번 주말에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막 재밌게 놀아줬어요. 평소에 아파트에 살 때는 이렇게 못 놀아주니까, 근데 가면 공 던지기 놀이나 이런 걸 잘 해주는데 꼭 이렇게 막 오바해가지고 막 우다다 하고 나면 한 번씩 낑낑대더라고요. 그리고 허벅지 같은 거 만져보면 좀 굳어있기도 하고,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강아지들은 MSM 1순위입니다. 그리고 우다다 하는 막 흥분도가 높은 그런 강아지나 보도콜리 같은 운동량이 폭발하는 약간 운동선수 같은 강아지 있죠. 그런 강아지들도 근육에 피로가 많이 쌓이고 힘줄에 미세 손상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MSM이 꼭 필요해요. 그리고 노령견. 사실 노령견은 이것저것 먹어주면 좋아요. 사람도 이제 중년 이상부터 영양제를 많이 먹듯이 MSM이 사실 식이 유황이거든요. 그래서 유황온천 가면 관절염 같은 거 나아온다고 하잖아요, 어른들이. 그런 것처럼 이 MSM이 근육, 근막, 힘줄에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빠져서 똑같은 움직임을 해도 노령견들은 근육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근육에 많이 피로도가 좀 쌓인단 말이죠. 그래서 MSM 먹어주면 근육이 회복도 빠르고 좀 뻣뻣함이 준달까요? 그래서 산책을 시킬 때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. 강아지도 그렇게 느낄 거고. 그리고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을 먹어도 크게 효과가 없는 아이. 사실 이 성분 자체가 효과 보려면 오래 걸린 성분이기도 한데 원인이 이 연골이 막 닳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염증이 많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. 특히 이런 애들은 동물병원에서 마사지 같은 거 많이 해주라고. 그게 이제 근육이 긴장해서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MSM을 먹으면 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이 MSM에 관한 연구들은 사실 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이나 초록잎 홍합에 비해서는 좀 적긴 한데 하지만 연구 결과가 되게 일관되게 좋아요. 그래서 강아지 관절약으로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성분이고요. 용량을 말씀드리면 추천드리는 건 체중 1kg당 한 30에서 50ml 정도? 이게 이제 연구에서도 가장 흔하게 쓰이는 범위고요. 물론 이거는 예방이고 좀 더 치료 용량으로는 많이 쓸 수도 있어요. 체중당 100ml 이상? 이렇게 MSM의 메가도스가 가능한 건 한 12시간 정도 반감기를 가지고 신장으로 배설이 무난하게 되는 약이기도 하고, 논문에서도 개를 포함해 설치류에게 고용량을 투여했는데 간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강아지들에게는 체중당 100ml 이상도 투여가 가능하고, 저는 무난하게 250ml 먹이거든요. 제가 먹이는 약은 이것도 사람 건데요. MSM은 옵티 MSM 그리고 그냥 MSM으로 나눠집니다. 보통 이 종합 영양제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조건 그냥 MSM을 써요. 근데 그러면 효과가 없거든요. 이 마크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. 이 옵티 MSM. 이제 사람 기준 2알씩 먹는 약인데 2알에 1500ml. 그러니까 한 알에 750이거든요. 그래서 그걸 3분의 1로 나눠서 또 약 가위로 잘라서 양갱이가 급여합니다. 보통 MSM 주시는 견주분들 보면 뭐 가루를 이제 밥에다가 뿌려가지고 먹여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알약이 편하더라고요.
똑 잘라서 딱 먹이면 되기도 하고, 가루는 사료나 어디에 뿌려줘야 하잖아요. 근데 그걸 안 먹으면 또 막 굳고 이런 게 전 너무 싫어서 그냥 알약으로 땅콩버터에 찍어서 콕 먹입니다. 이렇게 약이 꽤 큰데 알약 자르는 가위로 이렇게 3등분을 해줍니다. 남은 건 공병에 넣고 요것만 땅콩버터 콕 찍어서. 벌써 먹었네. 띵야, 맛있지? 이건 약국용 MSM인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동물병원의 수의사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았어요. 양갱이는 슬개골 수술할 정도 전혀 아니고 다만 마사지 자주 해주고 MSM 같은 거 먹이면 이제 근육통 같은 게 적어질 거다. 그래서 낑낑대는 게 적을 거다 했는데 우다다 하다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. 그럴 때 보호자 마음 철렁하잖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깔끔발 들고. 근데 그런 게 진짜 줄었어요.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. 아마 MSM 먹이시면 효과 많이 보실 거예요. 세 번째이자 마지막 관절 영양제. 안티놀로 대표되는 초록잎 홍합입니다. 이 관절 영양제 양대 산맥이 사이노킨이랑 안티놀이잖아요. 슬개골 수술 전엔 사이노킨, 수술 후엔 안티놀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. 사실 이제 큰 틀에서는 이게 맞기도 하거든요. 수술 전에는 있는 관절을 이제 최대한 덜 망가지게 해야 되니까 글루코섬이나 콘드로이친으로 연골과 관절 기지를 받쳐주는 그런 영양제를 복용하고, 이제 수술을 한 4주에서 12주까지는 관절 내부에 염증이 아주 많은 상태고, 뿐만 아니라 주변 근육과 힘줄은 보상작용으로 더 긴장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시기에는 통증, 염증을 제일 빠르게 낮추고, 그래서 다리를 다시 디딜 수 있게, 그래서 재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안티놀을 쓰는 거예요. 양갱 방구 꼈지? 양갱 방구 꼈어. 너무 지독해. 이 안티놀의 성분인 초록잎 홍합에는 ETA, 에이코사 테트라노익산이라는 특수 오메가3가 들어가 있는데, 탁센이나 이지엔 같은 일반적인 염증 억제하는 그런 성분들은 통증 부종을 야기하는 이 콕스 경로나 아니면 관절 할막의 부종이나 열감 같은 걸 야기하는 록스 경로, 이걸 한쪽만 저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이 ETA라는 초록잎 홍합의 특수 오메가3는 이 콕스와 록스 경로를 둘 다 억제해요. 그래서 이 초록잎 홍합 추출물이 관절 안쪽의 연부 조직인 활막이나 관절액에 생긴 염증을 줄이는 데 좀 특화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수술 초반 몇 주 정도는 안티놀처럼 항염 계열을 써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, 시기적으로. 그래야 반대쪽 다리에도 보상성 손상이 덜 오니까요. 또 수술 후에 관리하는 한 축이 바로 MSM인데, 수술 전으로 이제 그 수술한 반대쪽 다리 허벅지가 막 엄청 단단해지거나 보상 패턴으로 근육에 통증이 오기 진짜 쉽거든요. 그래서 수술 후에는 초록잎 홍합에다가 MSM을 쓰고, 한 3-4달 뒤부터는 이 사이노킨까지 추가해서 구조를 잡아주면서 염증 관리하는 이 3종 조합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이제 일반적인 슬개골 수술 전후, 그러니까 이제 해야만 하는 아이들의 경우인 거죠. 구조적으로 좀 안 좋은 애들. 근데 이제 양갱이처럼 결론적으로 그 오진으로 판명받아서 한쪽이 살짝 밀리긴 하는데 근육 관리만 잘 해주면 수술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들은 애들. 이런 애들은 근육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.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이 등 운동 열심히 하면 통증이 사라지기도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근육 피로, 경직 관리를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주 관절 영양제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. 사이노킨은 수술해야 될 줄 알고 어릴 때부터 먹였는데 그게 아니란 말 듣고 바로 끊었고, 일반적인 좀 연골 마모가 시작되고 조금 노화가 시작되는 한 7살, 8살 그때부터 먹일 생각입니다. 그때부터 이제 쭉. 그럼 이 초록잎 홍합 안티놀 먹이고 있을까요? 저는 기간제로 먹여요. 사실 이제 정상 관절을 가진 강아지가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안티놀은 전혀 먹일 필요가 없어요. 대여섯 살 이하의 강아지들이 미리 예방 목적으로 안티놀을 먹는다? 그건 진짜 좀 낭비인 것 같아요. 차라리 MSM을 더 추천해요.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관절에 문제가 없으면 관절 염증약을 먹어봤자 줄일 염증이 없잖아요. 근데 MSM은 근육, 힘줄, 근막에 작용하는 약이라서 이건 사실 항상 쓰는 조직이잖아요. 특히 우다다 하거나 막 달리다 갑자기 멈추잖아요. 점프해가지고 하이파이브 하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이럴 때 이제 관절에까지는 염증이 안 생겨도 근육은 분명히 피로가 쌓이고 손상이 되거든요. 이럴 때 이걸 잡아주는 거의 유일한 성분이 MSM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한 번씩 놀러가서 막 많이 뛸 때 있잖아요. 비 올 때 신나서 우다다 하고 그 다음날 막 한 번씩 가다가 안 걷고 갑자기 깨끗발 두고 아파할 때, 우리도 한 번씩 무리하면 막 허리 다음날 아프고 목 아프고 하잖아요. 그거랑 강아지 똑같거든요. 그럴 때는 MSM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까 한 2주에 3주 정도 안티놀을 MSM과 급여해줍니다. 사실 근데요, 제가 안티놀이라고 했지만 저는 안티놀이 아니라 그 같은 회사의 동일 성분 사람 약인 리프리놀 먹이거든요. 제가 초반에 그 양갱이 영양제 막 엄청 100만 원 썼다 했잖아요. 그때 안티놀, 리프리놀 이렇게 봤을 때 성분이 아예 똑같았거든요. 근데 제가 오늘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분명히 동일하게 초록잎 홍합 오일 50ml가 주성분이었는데 단일 성분으로 그 사이에 그게 단종되고 안티놀 레피드라는 걸로 리뉴얼을 시켰네?
이거 봐라. 근데 초록잎 홍합 오일을 50ml, 30ml 줄였어. 그리고 크릴 오일을 20ml 넣었어요. 글쎄요. 아마 리뉴얼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성분으로 뭐 사람약, 강아지약 나눠 출시하고 강아지 거만 한 3배 정도 비싸게 팔다가 사람들이 알고 다 리프리놀만 사고 가격 뻥튀기 논란 되고 하니까 바꾼 거 아닌가? 하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래피드라는 말이 붙었는데 업그레이드 한 거 아니냐고요? 아니 주성분 용량을 60%로 줄였는데 어떻게 래피드인 건지? 이 크릴오일은 단독으로는 관절에 효과가 없거든요. 물론 이 크릴오일의 인지질이 주성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걸 도와주긴 하지만 이 주성분 용량이 줄었잖아. 아니 사람 관절, 강아지 관절 다른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럼 사람 거는 왜 래피드 안 만드시는지? 왜 업그레이드 안 하시는지? 좀 그렇다. 그래서 저는 리프리놀 양갱이 먹이는데요. 최근에도 샀는데 이제 파마링크 리프리놀 이렇게 검색해서 그냥 싼 거 샀어요. 200개짜리. 이게 그 한국 식약처에도 효과를 인정받은 이 초록잎 홍합 오일은 이 파마링크사가 원료를 독점하고 있어서 리프리놀 검색하면 파마링크사 리프리놀이랑 이제 호주의 블랙모어스 리프리놀 이렇게 나오는데 블랙모어스 리프리놀이 조금 더 싸긴 한데 이 연지 캡슐, 이 캡슐에 아황산염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장기 복용했을 때 비타민 B1이 좀 결핍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거의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길래 굳이 싶어서 뉴질랜드 거 파마링크 리프리놀로 구매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로 검색해서 사시면 되고 가격은 제가 띄워놓을게요. 여러분도 이 정도 가격에 사시면 무난하게 사시는 겁니다. 더 싸게 사시면 좋고요. 이게 제가 산 가격이 한 알에 470원, 배송비 9,000원까지 붙여도 한 달에 15,000원 정도인데요. 이건 안티놀 가격은 얼마일까? 안티놀 래피드. 초록잎 홍합이 조금밖에 안 들었어. 이제 한 알에 거의 1,200원. 한 달분에 35,000원이 넘습니다. 리프리놀로 먹이셔도 된다는 결론이고요. 급여량 확인하시고요. 10kg 이하 친구들은 한 알 먹이시면 되고 10kg부터 22kg 사이인 2알, 그 이상으로는 3알, 4알까지도 먹이실 수 있고 엄청 쬐까네요. 이렇게 2개를 얹어 금방 먹네, 작아서. 이게 나냐? 어머, 너 이래. 양갱이 지금 엄청난 독가스를 10번 넘게 배출하고 있어서 얘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. 저희 엄마가 또 계란 줬나 봐요. 그리고 안티놀은 염증을 잡아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특히 더 빠른 효과를 보고 싶으면 첫 2주간 이 원래 권장량의 2배를 급여할 수 있어요. 저도 그래서 양갱이 안 좋아서 먹일 때는 그냥 거의 2알씩 때려 먹이거든요. 그래도 안전하기도 하고 그걸 심지어 회사에 추천하고 있으니까. 그렇게 해서 먹이다 끊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관절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강아지는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, 이 관절 영양제를 먹이기 전에 기본적으로 먹여야 할 영양제가 있어요. 바로 오메가3인데요. 강아지도 사람도 다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몸 전체의 염증 밸런스를 잡아야 관절이든 기관지든 눈이든 뭐 피부든 다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. 우리 애기가 몸 전체의 염증 수준이 높다면 그 염증이 관절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또 아기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면 손상되거나 피로해진 관절 근육이 회복이 느리겠죠. 사실 이런 게 다 오메가3가 관여하는 영역이거든요. 그래서 관절 영양제에 앞서서 기본으로 오메가3는 꾸준히 쭉 급여해 주시고 진짜 마지막으로 그럼 모든 강아지가 관절 영양제를 먹어야 되냐? 그거 아니에요. 미리 먹어야 된다. 증상 생김 이미 늦었다. 이런 그 공포 마케팅 정말 나쁜 것 같아요. 저는 어리고 건강한 강아지는 굳이 산책을 적당히 하거나 그러니까 우다다 하지 않고 좀 차분한 성격이라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먹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흥분도가 높고 또 대형견이고 비만견이고 그냥 슈퍼가ten스 막 뛰어내리는 그런 강아지들 있잖아요. 천방지축 강아지들. 그런 강아지들은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. 이 강아지들은 설득이 안 되니까요. 그래서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왕 관리하는 거 좀 돈 낭비하지 않게 꼭 효과 보실 수 있는 핵심 성분만 먹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영상 만들었습니다.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피크노제놀 벌써 막 효과가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저번에 피크노제놀 영상에서 말했죠. 저희 약사님 강아지 그러다가 다리 다쳤다고. 그래서 영양제가 영양제를 부르는 게 아닌가. 그래도 저희 강아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다면야 이게 보호자분들 마음 아닐까요? 용량이나 제품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어떤 약사 카카오 풀친으로 연락주세요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시리즈물로 계속 만들어 볼게요. 그럼 이 초록잎 홍합, 그럼 이 초록잎 홍합, 그럼 이 초록잎 홍합, 그럼 이 초록잎 홍합 왜 안 되지? 그럼 이 초록잎 홍합, 그럼 이 초록잎 홍합 안티놀, 그럼 이 안티놀, 그럼 이 초록잎 홍합 안티놀 먹이고 있을까요?